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엑스코 문제점을 연속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엑스코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상욱 사장이 치밀하게 계획해 공작을 실행했다는 건데 노동청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말에서 5월 사이 엑스코 직원 7명이 노조를 탈퇴합니다. 전체 직원 58명에 노조원 35명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써 노조는 회사와의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반수 노조 위치를 상실합니다. 노조를 탈퇴한 직원이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총무팀 간부가 와서 사장이 총무팀이나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노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노조 활동을 하고 싶으면 팀을 옮겨주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부서를 옮기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노조에 가입한 지 사흘 만에 탈퇴한 직원도 있습니다.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사측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인 겁니다. 노조와 갈등은 사장이 취업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상욱 사장이 직원들 여름 휴가와 연가 보상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려 했지만 노동조합이 반대했던 겁니다. 하계 특별 휴가 몇 차례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 5일 주는 거. 대한민국에 특별 휴가 5일 주는 데는 엑스코밖에 없습니다. 임원들은 하계 특별 휴가 제도 이때까지 없었어요. 연차 수당을 늦게 주고 직책 보조비와 시간의 근무 수당을 체불하고 직원들 명절 선물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에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선물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겁니다. 김상욱 사장은 팀장급 간부들을 동원해 노조원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엑스코는 최근 6달 동안만 노무비로 2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노무사비를 지출하면서 서울의 노무사를 불러와서 노조의 강경 대응 일변도로 갔습니다. 노조가 공문을 보내면 공문 보내지 말라. 왜 공문을 보냈냐라고 하면서 아예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엑스코 노조의 고소에 따라 김상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엑스코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오고 있는데요. 대구시 의회에서 엑스코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동식 의원과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도를 보면요, 엑스코가 최근 6개월 동안 노무사 비용으로 2천만 원 넘게 써서 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전혀 지출되지 않던 노무사 선임 비용이 2018년도에만 그것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약 3,500만 원이 책정되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엑스코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2,400억 원이 드는 막대한 규모의 공사인데요. 완공되기 전에 엑스코의 경영 능력 향상과 노사 상생 문화의 정착 그리고 임직원들의 도덕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제2전시장을 언급하셨는데 제2전시장이 생기게 되면 현재 전시 규모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도 그런 관련 부서들이 있고 또한 그 대구 컨벤션 프로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엑스코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경제부시장 직속에 국제협력관이 있고요. 그 산하에 마이스 산업팀이 있습니다. 네.
또한 국제협력관 직속 유관기관으로 주식회사 엑스코와 사단법인 컨벤션 뷰로가 있는데요. 네. 엑스코와 컨벤션 뷰로의 설립 목적이 전시 컨벤션 사업의 유치와 개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이스 산업팀 또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곳에 근무하는 인원이 80명인데요. 80명이 분산되어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차제의 업무 분장의 집중을 통해서 업무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엑스코가 출범할 때 보면 대구시에서 90%를 이렇게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네. 기관인데, 그런데 공사나 뭐 공단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 주식회사로 출범한 취지가 있을 텐데요. 현재 그런 취지에 부합한 뭐 그런 그 엑스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공사나 공단으로 만들지 않고 주식회사로 만들었던 것은 네, 기업 경영 원리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율성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구시 감사실의 감사가 과도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네, 기업 경영의 원리 차원,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 보면 엑스코는 연간 25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순수익은 고작 5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것도 최근 2년 동안만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것은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보면 낙제 점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 사회 공헌 사업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뭐 최근 그 엑스코 사장의 임기를 보자면요, 뭐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중도 사퇴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불명예 퇴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뭐 왜 그런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출자 출연 기관의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네, 차제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경남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대구문화예술 혁신포럼은 지난해 대구 미술관에서 열린 간송특별전에 대구시가 일상감사 절차를 생략하고 15억 원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예술혁신포럼은 이와 함께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최정균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문화재단 비리와 같은 대구 문화예술계의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대구시까지도 유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간송문화재단에게 15억의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문화정책의 큰 절차상 또 투명성이라든지 적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진정서를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지방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 음주에 폭행까지 온갖 추태를 부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끔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예천 군의원 9명과 수행 공무원 등 14명이 지난 연말 성탄절 전후 7박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도착 다음 날부터 권모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음주와 고성이 이어져 일본 투숙객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고 버스 안에선 현지에서는 불법인 음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과 가이드 사이에 불만이 누적되면서 4일차 저녁 음주를 곁들여 식사하고 버스에 탄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박정철 의원이 안경을 끼고 있는 저의 앞면을 주먹으로 가격을 했죠. 미간과 눈두덩이 찢어져가지고. 운전기사의 신고로 토론토 현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가이드의 만류로 연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부의장은 여행사 사장에게
가이드 교체를 요구했고 폭행을 당한 현지 가이드는 바로 교체됐습니다. 일정이 다 망가지니까 제가 경찰한테 부탁을 했어요. 연행은 하지 말아달라고. 박 의원은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저한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부의장은 가이드가 불친절해 언행 중 벌어진 일이라며 폭행은 부인합니다. 일정도 너무 빡빡했고요. 그래서 서로 뭐 네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다가 내 기억에는 내가 때린 건 아니고 이 손톱이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이렇게 군의원 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쓴 세금은 6천여만 원입니다. 선진도시를 공부하고 오겠다며 해외 연수를 간 지방의원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하면서 과연 해외 연수가 필요하냐 하는 비판을 또다시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번 일로 예천군의회가 오늘 대군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천군의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가이드 폭행 시비 당사자인 박종철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당 차원의 징계와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준현 중구 의원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의원이 지난달 20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반인권적 발언을 했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당 정체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등을 상대로 성차별 예방 교육을 하고 홍 의원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심판원 회부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2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쪽방상담소와 반빈곤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3년 4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4년 33명으로 떨어졌다가 2017년 116명, 2018년 12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고 수급자가 아닌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빈곤 네트워크는 노숙인과 비주택 주거자에 대한 주거, 건강 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경보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2007년 산불 재난관리 체계가 정비된 뒤 1월 초에 주의 단계가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구 전역에 화재 위험 경보를 내렸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이 12월 마지막 주에야 지난해 1년 중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인 12월 5번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대구 소성구는 0.02% 올랐지만 전주 0.09% 상승폭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인 12월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0.25%, 1년 전에 비해서는 1.89%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한 달 새 안동 2.6%, 구미 1%, 포항, 문경 0.5%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고 영주 지역은 0.1% 올랐습니다. 병원 직원이 병원 로비에서 한 파업은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진행한 39일간의 파업은 무죄라며 확정했습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하는 파업의 불법 논란을 종식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업무 방해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인용품이 발견됐지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경찰관도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가 전년보다 14,000여 명이 감소한 269만 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늘던 김천시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주민들이 도청 신도시로 대거 이주한 안동시는 1년 만에 4,000명이 줄면서 인구 16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 예천구는 4,000명이 늘어 10년 만에 인구 5만 명 선을 회복했고 영천시는 시 단위 중 유일하게 인구가 1,000명가량 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말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교원은 31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6명보다 67%, 2년 전인 2017년 142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